그날은 유난히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덮여 있었고 간간히 내리는 눈발이 장례식장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다. 할아버지. 7살 지은이가 어머니의 검은 코트 자락을 잡고 올려다봤다. 아이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들렸고 사람들의 속삭임은 바람에 스며드는 한숨 같았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 관 위에는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생전 늘 웃으셨던 그 미소가 지금도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미소조차 슬퍼 보였다. 영정사진 양옆으로 하얀 국화꽃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형, 많이 왔네. 상주인 큰아들이 동생에게 작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3일간의 밤샘으로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팬 상태였다. 아버지가 평소 인심이 좋으셨으니까. 둘째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형제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할머니는 관 옆 의자에 앉아 계셨다. 88세의 고령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계셨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쓸쓸해 보였다. 6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실감이었다. 할머니, 드실 거 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괜찮아요. 저 사람이 가는 걸 끝까지 지켜봐야지. 오전 10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살아생전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중한 인사말들이 오갔다. 상주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고 조문객들은 차례로 분향을 마친 후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모든 것이 예정된 순서대로 조용하고 경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슬픔 속에서 무엇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졌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잡채예요. 큰 며느리가 할머니께 작은 그릇을 내밀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다. 음식 냄새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가 40년간 다니셨던 회사의 사장님까지 직접 오셨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든 후배들이 따랐어요. 사장님의 말에 상주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발이는 내일 아침이었다. 오늘 밤이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었다. 그 생각에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저녁 무렵 장례식장에는 잔잔한 정적이 흘렀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그림자들이 벽에 춤을 추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은이가 관 앞에서 작게 속삭였다. 아이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느리지만 확실한 발걸음이었다.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늦은 조문객인가 싶어 모두가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었다. 검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결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여성은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갔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분향을 마친 후 그녀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실해 보여서 아무도 말을 걸 수 없었다. 기도를 마친 후 여성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다. 그 순간이었다. 여성이 입을 열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여보.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상주들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여성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제야 왔어요. 미안해요. 그 목소리는 장례식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촛불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예기치 못한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채 그 여성을 바라보았다. 평범했던 장례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여보.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70대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참아온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서 의자 팔걸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8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 며느리가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그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이 누구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최영숙입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60년 전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 들었던 그 이름이었다. 결혼 전 남편이 사랑했다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그럴 리가. 당신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셨죠? 영숙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상주들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와 무슨 일이. 내 아버지와 나 사이의 이야기야. 영숙이 큰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40년간 숨겨온 사랑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지.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누구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큰 비밀이 밝혀지려 한다는 것을 감지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머니 한 분만 사랑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영숙은 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마다 장례식장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영숙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숙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는 나를 떠났어요. 할머니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남편이 40년 전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그대로였다. 그런데 아세요? 그때 나는 이미 영숙이 말을 멈췄다. 너무나 큰 비밀이었다. 40년간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이었다. 뭘 말하려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인가 나쁜 예감이 들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때 나는 임신 중이었어요. 장례식장이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것 같았다. 할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큰 며느리가 황급히 붙잡았지만 할머니의 의식은 이미 아득해지고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큰아들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영숙이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선명하게 두 사람이 찍혀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영숙이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가족들이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이 사진은 내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날 찍은 거야. 그리고 이것도. 영숙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에는 컬러 사진이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찍혀 있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사진 속 남자는 정말로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특히 눈매가 거의 똑같았다. 안 돼요. 안 돼.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6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아이를 키웠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40년 동안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말이에요. 상주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둘째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들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례식장의 흐느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이 영숙의 것인지 할머니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보러 왔어요. 영숙이 관에 손을 올렸다.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일어났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영숙에게 걸어갔다. 당신이 정말 네, 최영숙입니다. 당신 남편이 첫사랑이었던 두 여자가 마주 섰다. 하나는 40년간 남편과 함께 산 아내였고 하나는 40년간 그를 그리워한 여자였다. 내 남편을 어떻게 보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았어요.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만남이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영숙과 똑같은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그 여성이 영숙을 부르는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어머니. 30대 후반 여성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영숙이 그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진아, 왜 여기까지? 어머니가 혼자 오신다고 해서 걱정이 됐어요. 수진이라고 불린 여성이 영숙 옆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 든 사진을 본 상주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사진은 뭐예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 사진을 들어 올렸다. 할아버지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영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영숙이 가져온 것과는 다른 앵글이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은 똑같았다.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수진의 말에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거짓말이야. 큰 며느리가 소리쳤다.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보낸 편지들이에요. 마지막 편지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 보내신 거예요. 할머니가 비틀거렸다. 큰 며느리가 급히 부축했지만 할머니의 의식은 이미 혼미했다. 내용을 읽어볼까요? 수진이 편지를 펼쳤다. 영수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안하다. 내가 책임지지 못해서. 하지만 나도 이제 아이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끝이야. 1985년 5월 15일.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날짜는 자신이 태어난 지 한 달 후였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편지를 뺏으려 했다. 하지만 수진이 재빨리 피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수진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매년 어머니 생일마다 보내주신 돈이에요. 4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그만해. 안 돼요, 어머니. 이제 다 말해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분명 남편의 글씨였다. 40년 동안 매일 보아왔던 그 글씨였다. 여보, 당신이 정말. 할머니. 지은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올려다 봤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7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든 어른들이 침묵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큰아들이 갑자기 일어났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를 모독하지 마세요. 모독이라고요? 수진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4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누구를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대가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시대 탓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럼 제 오빠는 왜 죽었을까요? 오빠? 둘째 아들이 되물었다. 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아들이 제 오빠예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수진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교통사고 기사가 담긴 신문 스크랩이었다. 오빠는 죽기 전까지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왜 자신을 버렸는지 묻고 싶어 했거든요. 영숙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어머니, 울지 마세요. 수진이 영숙을 안았다. 이제 아버지 앞에서 다 말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영숙에게 걸어갔다. 당신이 정말 그 사람 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2명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왜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부탁했거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정을 지켜달라고.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할머니의 다리가 풀렸다. 큰 며느리가 급히 의자를 가져왔다. 그럼 내 남편은 2가정을 오가며 살았어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이쪽 가족의 아버지였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큰 며느리가 소리쳤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음성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머니께 남기신 마지막 음성 메시지예요. 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영숙아,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의사가 길어야 1달이라고 하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음성이 멈췄다. 장례식장이 죽음보다 깊은 침묵에 빠졌다. 할머니가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요. 할머니.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왜 울어요?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만해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죽은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요? 수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럼 우리가 40년 동안 당한 건 뭐예요? 아버지 없이 자란 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큰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알겠어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왜 가끔 혼자 나가시곤 했는지, 왜 가끔 전화를 받으실 때 다른 방으로 가셨는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들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둘째 아들이 망설였다. 사실 몇 년 전에 아버지 뒤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계신 걸 봤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너희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어요. 큰아들이 울먹였다.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상처? 할머니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절망적이었다. 60년 동안 속아 산 게 상처가 아니라고. 장례식장이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조문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때 영숙이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수진이 영숙을 붙잡았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더 무슨 말이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유언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장례식장은 슬픔이 아닌 진실의 격전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터지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에요. 수진의 말에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욱 긴장시켰다. 유언장이라고?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당연하죠. 이건 어머니께 맡기신 거니까요. 수진이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투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영숙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내가 먼저 봐야겠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큰 며느리가 부축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6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볼 권리가 있어요. 영숙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40년간의 원망과 동시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좋아요. 함께 들어봐요. 수진이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읽어도 될까요? 수진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편지를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적는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고 있었다. 먼저 미안하다. 너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도 나는 평생 세 가정을 모두 불행하게 만든 죄인이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상주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것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너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고 나 역시 중매로 선정된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수진이 잠시 멈췄다. 다음 내용을 읽기가 망설여졌다. 계속 읽어주세요. 할머니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2 가정을 모두 사랑했다. 공식적인 가족과 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특히 우리 민수가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공개적으로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닌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다. 내 아들을 끝까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한 채 보낸 것이었다. 영숙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40년간 혼자 감당해온 고통이 터져나왔다. 그래서 이 유언장을 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다. 수진이 2번째 장을 펼쳤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을 3부분으로 나눈다. 3분의 1은 합법적인 가족에게, 3분의 1은 영숙과 수진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민수의 명의로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한다. 상주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둘째, 나는 영숙을 진정으로 사랑했으며 민수와 수진을 내 친자식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만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셋째, 나의 아내에게. 당신을 속이고 살아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60년도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더 큰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관을 바라봤다. 분노가 점점 슬픔으로 변하고 있었다. 넷째, 나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만큼은 진정한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을 믿어달라. 큰아들이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다섯째, 수진에게.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다. 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수진이 울음을 참지 못했다. 평생 기다려온 아버지의 인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사랑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은 때로 복잡하고 아프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수진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부디 서로를 용서하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달라. 그것이 죽은 이에 대한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김철수 유언. 편지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공기가 점점 슬픔과 이해로 바뀌고 있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갔다.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그러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관을 바라봤다. 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수진이 할머니께 다가왔다. 할머니,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너는 아버지를 그리워할 권리가 있었어. 40년 동안 참아온 게 더 대단해. 큰아들이 영숙에게 다가왔다. 저희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계셨는지. 괜찮아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둘째 아들이 수진을 바라봤다. 우리 이제 가족인가요? 글쎄요. 수진이 웃었다. 혈연으로는 남매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언니, 정말 내 고모야? 응, 그런 것 같아. 수진이 지은이를 안아 올렸다.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랑 엄마가 괜찮다면요.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자주 와요.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니까. 영숙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아픈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모두 같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평생 아팠을 거예요. 할머니가 관에 손을 올렸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일주일 후 민수를 위한 장학금 설립 발표가 있었다. 두 가족이 함께 참석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대신 하는 거예요. 수진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6개월 후 할머니와 영숙은 가끔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는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이 겪은 아픔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다. 우리 참 신기하죠?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이렇게 친구가 되다니. 그 사람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지은이는 수진을 수진 고모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었다. 아이에게는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것이었다. 수진 고모, 우리 할아버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다만 복잡한 사람이었지. 복잡하다는 게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날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40년간 숨겨진 사랑과 아픔,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했던 감정들에 대해.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분노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그 목소리는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사랑의 복잡함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울림으로